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윤정화입니다. OBS 초대석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 또 신도시, 광역교통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지속 가능 발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또 미래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광명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민선 7기 취임부터 이 민선 8기 취임 2년 차, 지금까지 한 6년 정도 이 광명시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평생 학습, 탄소 중립, 자원 순환 이와 같이 끊임없이 지속 가능 의제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관련 이제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공동회장 자격으로 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태국 매조대학교 이곳과 이제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요. 이 같은 협약을 맺었던 이유, 또 이런 지속 가능 관광을 위한 이 벤치마킹 과정에서 이런 활동들이 광명시 발전에 좀 어떤 기여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광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꿀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광명동굴을 예를 들면 네네. 광명동굴에 오는 이제 손님들이 우리가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1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시민들이 광명을 오는데 오는 동안에 길거리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여기 와서 쓰레기도 많이 예. 배출하게 되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관광객이 오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지역의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느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광 갈 때 막 2시간, 3시간 걸려서 강원도는 어디 막 다녀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관광의 기존의 대형 관광 시대를 좀 뛰어넘어서 지속 가능 관광 시대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생각해 가면서 쓰레기도 줄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탄소 배출도 줄이고 지역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 관광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속 가능 관광 지방정부 협의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협의회의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이번에 태국의 치앙마이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조대학교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매조대학교가 바로 이러한 지역 기반 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 작업을 많이 했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연구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조대학교에서 우리가 긴 시간 토론회도 함께 하고 매조대학교와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역 기반 관광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 태국을 보면 사실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벤치 마킹을 위해서 이 태국을 좀 방문했을 때 이런 점도 좀 배워서 광명시에 꼭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좀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저희가 대표적인 도시를 갔던 곳이 메칸퐁이라고 하는 네, 메칸퐁. 도시인데요. 네. 그 도시가 이제 매우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요. 각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조직이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관광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지역에서 체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는데 유네스코에서 지속 가능 관광의 모델이라고 거기를 전 세계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모델을 좀 삼아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광명형에 맞게 대한민국의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게끔 만들어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동굴도 1년에 한 100만 명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와서 체류형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광명동굴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여기에 지역 주민들 다양한 협동 조직과 커뮤니티 조직이 함께 참여해서 이 관광객들과 어떤 지역을 더 많이 알리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광명동굴 2.0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연구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는 관광이 단순히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삶과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바뀌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지역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광명동굴에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네. 광명동굴만 구경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에 있는 미네빈 강씨가 있는 영예원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오닉 대감이 있는 충인박물관도 있고요. 또 현대시인 중에 대표적인 기용도 문학관도 있고요. 네. 광명의 대표적인 또 광명 전통시장도 있고 또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구경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광명 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광명동굴 많이 아실 텐데요. 이 2.0 그렇죠. 이 지속 가능 관광 또 광명의 여러 관광 자원들 볼거리, 먹거리, 또 즐길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2.0 시대에 이 광명이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요. 올 여름 동굴 하면 시원하게 한번 광명동굴 다들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이 지속 가능 의제 중에 하나 이제 평생 학습 분야죠. 지자체별로 평생 학습에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정책들 추진하고 있는데 1999년부터 시장님은 이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평생 학습 도시를 선언할 때도 그 자리에 계시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 현재도 이 전국 평생 학습 협회장도 연임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평생 학습에 관련해서는 뭐 지방자치 분야에서 박성원 시장님 하면은 어떤 선구자적인 포지션도 가지고 계신데 이 광명시의 이 평생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좀 무엇일까요? 저는 항상 제가 실제로 느끼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평생학습이고 네네. 또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평생학습이다라고 얘기를 늘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포함해서 학습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학습 도시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명시가 1999년도 대한민국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일을 네. 주도했던 사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명시가 자치분권, 탄소중립, 자원순환, 좋은 도시, 사회적 경제 이 시대적 가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평생 학습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협력에 따라서 도시가 바뀌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시민들이 이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 50세가 되면 50세에 도달하는 시민들한테 평생학습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만 50세 이상에게 30만 원. 만 50세가 되신 만 분들, 50세가 되신 50세가 분들에게. 되신 시민들한테 네네.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왜 50세한테 지급하냐면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이 50세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의 시민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십니다.
30세에 한 번, 40세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습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도 새롭게 다시 한번 저희가 정책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시대적 화두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학습 관련해서 이 지자체 또 광명시의 노력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지속 가능 의제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올 여름도 지켜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이 광명시가 이 기후 위기 또 탄소 중립 관련 행사 뭐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광명시의 어떤 최우선 목표 중에 하나 부분인데 탄소 중립 실현 또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광명시 차원에서 좀 어떤 노력도 좀 하고 계신가요?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좀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50 탄소 중립 도시 선포식을 했어요. 근데 그 선포식을 할 때 그냥 뭐 어떤 한 사람이 선언문을 만들어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선언문을 만들 때 그 TF 팀을 구성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에 2050 탄소 중립 도시 선언문을 다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면 그게 막 이렇게 네. 그 걸려 있어요. 중위 선언문이 네, 동네별로 걸려 있고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또 TF팀이 만들어서 우리 시의 선언문도 만들고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탄소 중립 도시 선언을 하면서 100대 실천 과제를 만들었는데 올해 탄소 중립 기후회의를 하면서 그 과제에 대한 수정 보완하는 기후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민선 7기 시작하면서 광명시가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고 나서 기후 에너지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정 시기가 지나서 녹색 건축물 지원 센터를 만들었고요. 또 일정 시기가 지나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지속적인 이런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 교육과 그리고 시민 활동을 할 수 있는 캠페인 사업들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다회용기를 이용한다거나 뭐 계단을 직접 걷는다거나 1.5도씨 기후 위병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는 시민들한테 일정한 포인트를 드려요. 그러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돌려드리거든요. 이런 사업들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탄소 인지 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 조례도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내는 사업이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탄소 절감하고 있는지 성인지 예산처럼 하는 그 조례도 만들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해나가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사실 요즘에서야 지자체 차원에서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 관련해서 화두가 나오는데 사실 광명시의 경우는 2018년에 관련 부서를 만드신 거예요, 기후 에너지과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더 앞서서 기후 위기, 탄소 중립에 관한 어떤 아젠다를 선점을 하고 시정에 반영했던 건데요. 어떻게 2018년 그 당시에도 이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이 이 지자체의 가장 큰 사업이 되고 주민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 아젠다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어떻게 행정이 끌어들여서 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어떤 학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광명시가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냐면 시민 에너지 기획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걸 만들어서 시민들 50명이 모여서 한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4시간씩 학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기후 에너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청정 에너지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진행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교육에 참여했었습니다. 아, 예. 그 교육에 참여했는데 그 교육에 참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참여자를 하나씩 이렇게 내거는 어떤 약속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뭘 했냐면 기후 에너지 센터 설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기후 에너지 센터 설치. 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네. 마지막에 이렇게 아젠다를 설정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그런 경험들이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기후 에너지 센터를 만들고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고 탄소중립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청년 시절부터 환경운동을 좀 함께 참여했던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축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광명시가 1997년도부터 네. 지방의제 21이라고 하는 지속 가능 발전 추진 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 협력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 제가 100차례에 넘는 간담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999년도에 97년도에 99년도에 저는 99년도에요. 99년도에 했는데 그렇게 한 도시를 지속 가능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많이 배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여전히 우리가 한 도시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고 라는 사람들의 생각, 마음 이것에 집중해서 가슴으로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가슴으로 함께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삶 속에서 이 의제들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그 안에서 시정을 실현하는 이 광명시의 노력들 계속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광명 박성원 시장님 시민들의 삶의 그 어떻게 볼까요? 일상 속에서의 좀 발전이나 편리함이 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얘기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 신중년층 아까도 말씀하셨죠. 만 50세에게 평생학습을 위해서 30만 원 지원도 하시는데 또 인생 플러스 센터도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40대 중반이라 글쎄요 한 5년 뒤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생 플러스 센터 좀 어떤 곳이고 실제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이제 인생 이모작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최종적으로 지을 때 인생 플러스 센터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 플러스라고 봤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래서 네. 인생 플러스라고 인생 플러스 센터라고 이름을 좀 지었는데요. 이것에서 그 노후 대비 프로젝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종아 기자님도 네. 40대 중반입니다. 중반이시잖아요. 예. 40대 중반부터 노후 준비를 해가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노후가 되고 나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노후 빈곤층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층이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사실은 체력, 네. 건강이잖아요. 건강.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저는 정신력이라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정년 퇴임하고 나면 네. 우울증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 거냐. 세 번째가 경제력. 사실은 우리는 경제 활동을 쭉 해오지만 어떻게 노후 대비를 위한 향후에 이제 이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미리 학습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이 저는 사회 관계력이라고 봐요. 사실은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노후가 되고 나면 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인생 플러스 센터에서 이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모든 영역들을 함께 준비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40대 중반부터는 인생 플러스 센터에 오셔서 다양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민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학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체험도 하고 서로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생 플러스 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네. 어쩌면 100세 이상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있죠. 경쟁 관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과정의 중심에 서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싶다 싶어서 인생 플러스 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40대 중반부터 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저도 인생 플러스 센터 광명시에서 어떻게 좀 정책을 하는지 유심 깊게 좀 살펴보고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또 이 시민 참여 부분 계속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치분권 이 부분 광명시 또 박성원 시장의 모토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광명 자치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학과를 시민이 직접 정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치대학이 지자체별로 있는데 광명 자치대학 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가 된 점 좀 어떤 게 있다고 좀 강조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명자치대학이 좀 5기까지 왔는데요. 3기, 4기 때부터는 이 자치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자치대학에 참여했던 수강생들이 중심이 돼서 다음 기수에 개설할 과목을 결정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 자치대학을 시작할 때는 시가 직접 그 과목을 선정을 했어요. 과목을 선정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평가하면서 이 과목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 과목보다는 이 과목을 새로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시길래 제가 4기 때부터는 직접 그 과목을 설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 새로 만들어진 과목이 문화도시학과입니다. 문화도시학과. 문화도시학과가 새로 만들어졌고 마을공동체 학과는 맨 처음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게 마을공동체 학과고요. 그리고 탄소중립학과, 사회적 경제학과 그리고 정운도시학과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이렇게 시민들 스스로 그 과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학과장도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장을 신청받아요. 예. 그 과의 학과장을 신청받아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별도의 이제 그 무슨 심사위원들이 학과장을 선정해주면 또 그분이 또 주도적으로 그 과를 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좀 드리는데 네. 이를테면 프로그램을 강사를 배치한다거나 과목을 짜는 이런 권한을 좀 드리고 있어서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는 거의 수강생들이 직접 자치대학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와 있습니다. 이 자치대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도시학과, 정원도시학과, 사회적경제학과, 탄소중립학과, 마을공동체학과는 그 분야에 공부하신 분들이 그 의제에 맞는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고 네.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흩어지지 않고요. 동아리 만들어서 또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또 별도의 시민단체도 만들고 이렇게 활동해 나갑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 경제과도 만들어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광명시 이 자치의 흐름을 보니까 실제로 같이 학습을 하면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시정에 참여하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이 광명의 자치, 분권 자치 모델 앞으로도 이 경기도 또 경인 지역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우리나라의 한 자치 분권의 모델로서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좀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 시장님 참 이 광명에 관한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하실 말씀이 좀 더 남아 계실 텐데 이 마지막으로 OBS 청취자와 광명 시민들께 시장 박승원으로서의 다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BS 청취자 여러분, OBS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광명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이니까요. 광명동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정말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저는 한 도시가 성장해 나가기까지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시정에 얼마만큼 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도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에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이 시가 충분하게 시민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알 권리,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역할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명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관심, 또 시민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시정에 대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관심 가지고 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청취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청취자와 함께하는 OBS에게도 많은 응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승원 시장님, 이 광명시장으로서 2번 연속 선택받았다는 것, 그만큼 시민들의 이 신뢰와 기대가 상당하다는 것 의미하는 것이겠죠. 앞으로도 광명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박승원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OBS 초대석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종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